네, 주말엘라의 도전 오늘 또 우리를 즐겁고 유쾌하고 화목하고 씩씩하고 용감하고 깨끗하고 청결하게 이끌어주실 소중한 세 분 자리해 보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소중한 정미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금 큰 박테리아 남정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미 씨 반갑습니다. 네. 자, 누구나 다 내가 이거는 꼭 한 번은 청소를 하든지 한번 닦아야겠다는데 못 닦는 것들이 있어요. 네. 이 박테리아가 분명히 그곳에 득실득실할 것 같다는 예상을 하고 있지만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근데 좀 약간 좀 그 핸드폰 그 약간 틈새 있잖아요. 네네네. 굉장히 네. 좀 집착하는 편이라서 예전에 쓰던 핸드폰,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아이뻐 있잖아요. 그거는 아이뻐. 제가 하도 후벼가지고 얘가 스스로 이렇게 벌어진 경우가 있어요. 네, 그 면봉 이렇게 탁 하면 비스듬하게 진짜 기가 막히게 촥 칼로 끄는 것처럼 끊기는 네.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요지로 쓰시잖아요.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침 묻은 걸로 이렇게 구석에다가 구석구석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파면 생각보다 약간 좀 개운하면 기분 좋더라고요. 아니, 근데- 깔끔한 여자네요. 근데 저랑 비슷해요. 아, 진짜요? 제가 그래요. 제가 막 그런 아주 이상한 틈새에 못 껴있는 걸 못 봐주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끝나고 시계를 한번 분해 시계요?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 저는 그래요. 핸드폰 표면이요. 표면. 전화하고 나면 얼룩얼룩해지고 여성분들 또 화장하고 맞아, 묻고 막 맞아. 이런데 그래요. 은근히 신경을 잘 못 쓰게 그 되더라고요. 아까 전에 오프닝에서요. 그 핸드백 이 손잡이에 엄청 지저분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명품을 재테크하는 친구들이 많이 했었던 건데요. 그거 아시죠? 코바늘로 이렇게 한 땀 한 땀 떠가지고 그 손잡이만 쌀 수 있게끔 이렇게 그 포장처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걔네들은 이제 이걸 팔면 때가 많이 타거나 가죽이 얼룩덜룩해지면 돈을 못 받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따로 이제 포장을 따로 하던데 그렇게 하셔서 쓰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뭐 네. 청결을 할 수만 있다면요, 뭐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죠. 싶어요. 네. 자, 여성을 위한 또 취업 이슈, 취업 정보를 코치해줄 이지영 컨설턴트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지연입니다. 네. 오랜만에 뵈니까 네. 그대로 똑같으세요. 왜냐면 이 세월이 공부 무시 못하는 거군요. 오랜만에 뵀는데도 똑같다는 것은 그만큼 네. 유지를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센스가 없어요, 이 사람이. 왜요? 그래도 예뻐졌다 이런 얘기 좀 해줘야죠. 에이, 방송 중에 어떻게 예뻐졌단 네, 말이에요. 아니 오늘 핸드백 들고 오셨잖아요. 네, 네. 그런데 좀 신경 쓰신 적 있으세요 혹시? 아니, 저는 이렇게 물건을 막 애지중지하는 편이 아니라서 네. 그런지 좀 막 쓰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집안에 네. 여기는 내가 언젠가 한번 청소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은 먹고 있지만 아직 손보지 못한 곳이 어디 있을까요? 피아노 위. 어. 네, 피아노 위는 항상 쌓아두기만 하고, 네, 그대로 뒀던 것 같아요. 집에 피아노가 있다라는 또 자랑을 저 이렇게 들을 수 네. 있는 집이네요. 자, 좋습니다. 또 한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커리어 엔젤의 이태진 강사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태진입니다. 네, 어떠세요? 굉장히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가. 이건 꼭 한번 청소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들. 침대 밑. 침대 밑. 아니 이분은 주부신데 주부신데, 침대 침대 밑은 밑. 기본 아닌가요? 잘 하고 있는데요. 잘 하고 있는, 아니, 2, 3일에 한 번씩 네. 요즘에는 이렇게 정전기포 해가지고 맞아. 하는 게 있어요. 먼지. 근데 예. 의외로 이불만 있는데도 먼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옷장 있는, 붙박이장 이렇게 구석구석 있는. 그럼 구석구석 꺼만한, 청소할 네. 때마다 하지 않나요? 하는데요. 깜빡할 때가 또 있더라고요. 깜빡할 때?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여성을 위한 취업 이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재용 컨설턴트 오늘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은요, 중고령 세대들이 이제 또 많이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노동 기대 여명이 길어지고 있다는 통계치에 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기대 수명이 아니고요. 여명, 처음 기대 들어봐요. 여명, 여명의 눈동자. 그러니까요. 참 좋았는데. 이 북한말 같잖아요. 노동 기대 여명. 무엇인지 묻고 싶다. 네. 뭐예요 이거? 노동 기대 여명? 네, 노동이라고 칭하는 그 단어 자체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하죠. 이런 노동이 앞으로 내가 더 평균적으로 몇 년 정도 더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여명. 그 자체를 노동 기대 여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년이 보통 60세 뭐 이렇게 정년이라고 한다면 네. 나는 한 70세 한 10년 정도는 더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나의 노동 기대 여명이라는 거군요. 자, 그렇다면 노동 기대 여명 이 남녀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차이가 있습니다. 남성분들은 40년 정도로 노동 기대 여명을 보고 있고요. 여성분들은 한 30년 정도로 남성이 여성보다 10년 정도 더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남성은 1991년도에는요, 40.3세였는데 네. 2012년에는
사세로 20년 사이에 뭐 조금 수치이지만 1년 정도 증가를 했고요. 네. 반면에 여성분들은 6.3년 정도 증가한 수치로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고학력화가 돼가고 또 만혼이라고 하죠. 결혼의 시기가 굉장히 늦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퇴 후에 더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여성분들이 짧은 기간 동안에 확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은퇴하고도 더 오랫동안 일을 하고 싶다라는 여성이 늘었다는 생각인데 그렇다면 반대로 직장을 떠나는 이탈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그래요. 네, 이제 이탈률이라고 하면 보통 해고나 아니면 본인이 퇴직하는 시기를 뜻하는데요. 남성분들은 55세에서 59세가 많았는데 여성분들은 조금 놀랐는데 25세에서 29세 사이로 나타났습니다. 이거 남성분들은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회사 안의 분위기 때문에 아니면 60대 정년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당연한 1년 전에 것 같아요. 뭔가 준비를 해서 이탈을 하시는 건데 여성분들은 홧김인 것 같아요. 25세에서 29세면 그렇죠. 한창 이제 막 일을 하기 시작할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시작할 때인데 그래요. 네, 항상 저희가 다루는 이슈죠. 여성분들은 이제 출산을 하고 또 육아를 해야 되기 때문에 30대에 이제 좀 경력이 단절되는 현상이 늘어나면서 이런 수치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여성의 노동력 인구가 정점을 찍는 시기로 보시면 20세에서 29세와 45세에서 49세 사이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은 가장 또 활발한 시기 35세에서 39세 사이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요. 남녀간에 이렇게 이탈률 하는 나이 네.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 왜 시니어 세대들하고 젊은 세대들하고 같이 뭐 이제 패스트푸드 알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경쟁도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래요? 그러면 우리 고연령층에 계신 분들의 이런 그 노동 기대 여명도 좀 어떻게 파악이 됐는지 궁금한데요. 그래요. 네, 통계청이 조사한 그 수치가 있는데요. 현재 45세에서 49세 이신 분들은 앞으로 17년 정도 더 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그다음에 50세에서 54세는 12.9년에서 14.1년으로 1.2년 정도 조금 더 늘어났고 55세에서 59세는 9.7년에서 10.6년으로 1년, 그러니까 0.9년 정도 늘어난 수치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본인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네요. 일을 더 오래 네.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만큼 은퇴 연령도 좀 늘어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그렇죠. 은퇴 연령이 4.2년 정도 이렇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남성은 3.7년, 그다음에 여성 같은 경우 4.8년으로 뭐 노동 기대 여명이 늘어난 것에 같이 이렇게 은퇴 연령도 늘어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치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뭐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학과 의학이 굉장히 발전을 함으로써 사람의 수명이 굉장히 늘어났고 또 네. 그만큼 수명만 늘어난 게 아니라 그만큼 건강하고 오래오래 일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 은퇴 연령도 좀 늘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네. 글쎄요. 이게 좀 제 마음 같지 않으니까. 그래요. 근데 이 은퇴 연령, 은퇴 시기가 늦춰지면서 사실 우리 젊은 청년층은 좀 반대를 한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그렇죠. 신규 채용이 줄어든다. 우리가 일할 자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참 이게 그러니까 네. 이게 참 이게 문제가 모순 되죠. 다른 곳에 가면요 네. 일할 사람이 없어서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도 신규 채용이 줄었나요, 그럼? 네, 아무래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총 인건비를 늘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정년을 연장하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면 신규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기 어쩔 수 때문에 없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의견에 정년을 연장하는 것에 찬성은 50대인 경우에는 41%가 넘어갔지만 20대는 25% 정도로 굉장히 불편한 진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요즘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좀 절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네, 앞선 이제 저희와 비슷한 사례로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런 시기를 조금 겪었는데요. 네네. 그래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연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층 일자리 증가와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연구 수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두 세대 간의 직종을 경합하는 것보다는 직종을 좀 분리해서 양 세대가 모두 다 일할 수 있는 그런
그 청년 고용 역시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의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또 안 여쭤볼 수 없죠. 서진 씨는 노동 기대 여명, 본인의 기대 여명, 뭐 은퇴는 몇 살쯤에 한다라는 가정하에 그 후로 몇 년 정도는 더 일할 수 있다 생각하시나요? 저는 은퇴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니, 누구나 다 그렇죠. 참 이상하네요. 누구나 다 그렇죠. 떠나기 싫어요. 네, 저는 글쎄요, 한 6, 70까지도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일거리라도 정말, 물론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죠. 네네. 근데 그래도 저는 한 70대까지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어떠세요, 70. 정민 씨는?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네. 저는 이제 더 유익하고 재밌는 방송을 하고 싶고요. 이순재 선생님만큼 계속 하고 싶어요. 진짜, 예, 쭉 하고 그래요. 싶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네. 한 70대쯤에 은퇴를 해갖고요. 그쵸. 한 20년 더 하고 싶어요. 네? 90대 정도까지. 왜냐면 저희 아버님이 지금 80이신데 네.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멋지시네요. 연봉이 저보다 좋다고 하시니까 이야. 네, 할 말이 없죠. 이러시고 또 은근 자랑을 하시죠. 그렇죠. 저 이렇게 잘 아버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 좀 말씀드렸고. 자, 그렇다면 네. 두 분 전문가 분께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늘어난 노동 기대 여명에 대해서 각자의 본인의 생각을 한마디씩 들어보면 어떨까요? 먼저 네. 이태진 강사부터. 우선 아까 그 정보 중에 여성은 6.3년 이상 이렇게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게 우리 여성들은 이제 일과 더불어서 뭐 경력이 단절되거나 그러면 이렇게 가정에 몰입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말렐라의 도전을 보시는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그 제2의 직업을 계속 자기 개발을 하면서 이렇게 하셔야지 아까 40대에서 45세 정점을 또 찍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병행을 하시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태진 강사의 회사는 정년이 몇 세인가요? 전 프리랜서로서 네. 아, 그래서 저희 엔젤, 그래서 엔젤이 뭔가 했더니 본인을 말하던데. 네네네. 자기 천사라고? 네. 저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를 한 60세, 65세까지 하려고 지금 현재 그리고 또 사이버 대학교 하고 예.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뭐 아이 낳고도 계속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래, 있습니다. 너무 바쁘시니까 침대 밑에를 청소 못 하시고 이러는 거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뭐, 장롱 밑에 이런 모서리 같은 청소 못 할 수 있죠. 바쁜데. 바쁜데 지금 바쁜데. 주부가 뭐 바쁘면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자, 우리 이정 컨스턴트. 예, 제가 항상 이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여성분들의 편을 좀 많이 들어드리고 있지만 이런 뭐 사회적 이슈 이런 걸 떠나서 본인이 정말로 남성분들은 사실 정말 생계 때문에 진짜 열심히 하시거든요. 여성분들도 정말 본인의 그 노동 기대 여명이 늘어난 만큼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필요성을 그렇죠. 느낍니다. 맞습니다. 우리 여성 자체가 좀 적극적으로 해야지 남들도 또 그런 시선으로 바라봐 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이번에는 이태진 컨설턴트가 준비해 오신 내용 들어볼게요. 자, 오늘 그 우리 주말렐라의 도전 여러분들 끝나면 네. 일이 모든 스케줄이 끝나면 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요? 자야지요, 뭐. 여자들이 하는 것처럼 뭐 소주 한잔 하면서 지금 야구를 보는. 예. 네, 그 업무와 스트레스로 지친 거를 네. 이렇게 집에 가면 이렇게 쫙 풀어지잖아요. 네, 편안함을 맞아요. 느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그 직장인 10명 중 8명은 퇴근 후에 무엇을 하느냐 물었을 때 집에 간다라고 하는. 아, 그러면 두 명은 집에 안 가고. 어딜 가죠? 다른 일을 하는가 저희 보죠. 회사 네. 내에도 몇몇 그런 기자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집에 안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PD도 있고 그러는데. 근데, 아니, 근데 그렇잖아요. 그 우리 대학생 때는 학교 끝나고 집에 바로 간 사람 있었나요? 거의 없었죠. 없었죠. 네. 엄청나게 놀다가 지쳐서 네. 집에 들어가는데 직장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아닌데, 저는 집에 바로 갔어요. 거짓말하시고. 아니, 갔다가 나와야죠. 그렇죠. 옷 갈아입고 옷도 나와야죠. 갈아입어야 되고, 돈도 좀 챙기고. 네. 근데 직장인 되면 아무래도 이런 게 좀 달라지나 그렇죠. 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집에 빨리 가는 사람들이 일컫는 말이 있다고요? 네, 이거를 둥지족이라고 합니다. 둥지족. 그렇죠. 둥지. 둥지를 네, 둥지 찾아서. 안에 그냥 컴백하는 거죠. 제가 우리가 약간 어폐가 있는데 직장 그러니까 일이 끝난다 근무가 네. 끝난 다음에 다 같이 회식도 하고 뭐 맥주 한 잔이나 뭐 친구랑 이런저런 또 담소도 나누다가 집에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네. 그냥 바로 집으로 뒤도 안 돌아보고 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을 일컬어 둥지족. 근데 좀 피곤하고 힘들고 하니까 집에 가서 쉬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둥지족 얼마나 많은 거예요? 온라인 취업 포털 사이트 사람인에서 한 500명 대상으로 이제 직장인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요. 무려 77.5%
92%가 집에 그냥 간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 수치죠. 그러네요. 그렇군요. 네. 둥지족, 이 둥지족 또한 성별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또 더군다나 육아를 하고 있는 우리 주부님이나 주말렐라 분들은 많을 것 훨씬 더 빨리 가실 것 네. 같고. 맞습니다. 네, 어떤가요? 성별에 따라서 우리가 여성이 한 80.2%로 남성보다 조금 높았는데요. 이거는 우리 육아까지 하고 가사까지 하고 우리 새 둥지 보면은 엄마 아니면 아빠 오면 막 입을 막 허물허물 하고 있잖아요. 달라고. 뭔가 기다리고 있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남성보다 여성이 집에 가서 해야 될 일이 더 많고 하니까 좀 더 높게 나온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곧장 귀가하는 날이 4일 정도 된다가 한 30%. 그러니까 5일 근무하면 거의 하루 빼고는 다 곧장 그 중에 하루 노는 날이 언제겠습니까? 불금. 불금. 불타는 금요일을. 근데 그 불금 또 늦게 들어가면 집에서 난리 나지요. 그렇죠. 그래서 불안한 금요일. 불편한 금요일. 그 불금에 또 다른 의미가 생겼네요. 그렇죠. 이 둥지족이라는 것도 신조어인가요? 신조어는 아니고요. 네네. 예전부터 이렇게 있었는데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좀 우리가- 쓰임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 대학생들이 취업을 안 안 하고. 되고 이러니까 네, 맞아요. 대학원이라든지 F학점 이렇게 맞고 계속 졸업을 유예하는 학교에 계속 머무는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맞아요. 둥지족이라고 네. 했는데요. 자,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도 변하는군요. 자, 그럼 또 그러니까요. 안 여쭤볼 수는 없어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자신은 무슨 족인지 여기 또 우리가 안 쓰는 말들 나타나면 또 그게 또 새로운 신조어가 되는 겁니다. 무슨 족일까요? 우리 정미 씨, 본인은 네. 무슨 족인가요? 저는 있는 족이에요. 예, 있는 올빼미족. 족? 올빼미족? 예, 저는 거의 밤에 거의 왜 이렇게 그 전투 게이지가 막 상승해가지고 네네. 막 미친 듯이 막 이렇게 먹이를 찾아 떠돌아다니는 예, 그런 스타일이에요. 늦게까지 올빼미족. 계속 그 카페 이런 데를 방황하더라고요. 그래요. 누가 네. 불러주지 않나. 아니, 네. 그거 아세요? 네. 일요일 오전에 ATM기, 강남역 주변에 ATM기 가면요. 술 먹다가 사람들이 뽑고 미처 못 가져간 돈 2만 원씩 막 흘려져 있어요. 전 이거 한 3-4번 주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뭐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자, 시청자 여러분 굉장히 저희가 좋은 정보 지금 들었습니다. 일요일 오전에 가시면은 ATM기 앞에 가시면 강남역 쪽에 가시면은 돈이 떨어져 있다라는. 그래서 봉투도 네. 열어보고 그래요, 거기. 근데 진짜 돈 있어요, 저. 네. 한 특이하신 3-4번 분이에요. 아니, 주운 직장 적이 있어요. 생활하시는 이재용 컨설턴트는 어떤지 궁금해요. 그래, 어떤 족이세요, 본인은? 저는 에너지족? 에너지족? 네, 저는 주변에 친구들이나 뭐 남자친구도 부모님도 집에 좀 들어와라. 이렇게 좀 남자친구도 집에 좀 들어가라 막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네, 저희 남자친구는 또 이렇게 집에서 있는 둥지족이거든요. 네, 저는 좀 반대인 것 같아요. 네. 집에 좀 들어와라 아닐까요? 내 집에 놀러 와라 이런 거. 저희는 모든 시청자가 다 시청할 수 있는 연령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삼가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서진 씨는 무슨 족이세요? 저는요, 통통족. 통통족은 뭐야? 통통족 느낌 좋네요. 통통족 뭐예요? 근데 이름은 지금 급 지은 거고요. 그래요. 저는 피곤할수록 집에 안 가요. 오. 피곤할수록 친구들을 만나고 운동을 하러 가거나 엄청 막 이렇게 뛰어다녀요. 그래야 좀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네, 그 피곤할수록 집에 가서 늘어져 있으면 그 다음날 더 몸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막 저는 막 뛰어다니는 스타일이에요. 피곤할수록. 좀 피곤하죠? 그렇군요. 키우 씨는요? 전 굴렁줘요. 불렁전. 그냥 굴렁굴렁하고 그냥 다닐래요. 서진 씨랑 똑같아요. 피곤하면 집에 들어가서 네. 쉬는 게 더 스트레스가 쌓이고 오히려 밖에서 해소를 하고 들어가야지 가정도 편하고 네. 모든 데가 다 편해져요. 그러니까 저도 둥지족을 해봤는데 이게 저한테는 안 맞더라고요. 너무 그렇군요. 피곤해요. 네. 좋습니다. 저희 각자 다 알아봤어요. 그래요. 네. 근데 우리 얼마 전까지 직장인들 보면 이렇게 샐러던트라는 말이 유행했어요. 맞아요. 샐러리맨과 스튜던트의 합성어, 그렇죠? 그래서 뭐 출근 전에도 공부하고 퇴근 후에도 공부하고 엄청 열심히 사는 직장인들이 많았는데 이제 좀 시대가 진짜 달라진 거예요. 다들 좀 지쳤나 봐요. 그 퇴근 후 바로 귀가하는 이유는 그 일터에서 너무 에너지를 확 쏟나 봐요. 네. 집에 가서 쉬려고 하는 게 가장 많이 나왔고요. 예. 그 다음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서 가서 그냥 쉬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업무가 늦게 끝나서 그 다음에 셀러턴트, 공부 등 자기 개발을 좀 하려고 그다음에 경제적 부담, 나가면 또 돈이잖아요. 술을 먹든 뭐 커피 한 잔도 막 5-6천 원 하는 시대인데 그거를 줄여서 그냥 집에 가서 커피 믹스, 다방 커피를 마시겠다 이런 거 있고요. 또 가족과의 시간을 또 보내기 위해서. 그렇죠. 가족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 이유 중에 굉장히 슬픈 게 있어요. 네. 혼자 업무가 늦게 끝나서.
아, 굉장히 슬프네요. 굉장히 혼자예요, 혼자. 나는 놀고 싶은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와, 이거 슬프죠. 이거 진짜 슬픈 얘기네요. 아, 근데 그 둥지족들이 집에 가서 휴식만 취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 많은 직장인 둥지족들이 집에 가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뭔지 궁금합니다. 예. 잠자인데요. 정말 둥지 본연의 뜻에 충실하네요. 그렇죠. 네. 잠, 휴식, 그리고 뭐 TV 보면서 잠. TV 보다 스르륵 잠. 그거 되게 나 좋던데. 보고 있다 뭐 이런 거 하는 거고 그다음에 외국어 자격증 뭐 공부하고 하는 거 그런 건 아주 소소이지 않을까요? 그것도 하면서 또 잠 뭐 이러지 않을까 생각 들고 아니, 먹다가 그렇죠. 잠. 진짜 잠. 서진 씨처럼 이렇게 운동, 네. 체력을 조금 단련하기 위해서 운동한다. 하다가 잠 잠. 재밌겠네요. 그렇죠. 그 대부분이 퇴근 후 일찍 귀가하는 것이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해요. 체력적으로나 뭐 정신적으로나. 네네. 그러면 맞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둥지족이 없잖아요. 지금은 우리 이태진 없네요. 컨설턴트 둥지족인가요? 프리랜서 둥지죠. 자, 그럼 네.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본인이 둥지족이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일할 때는요, 진짜로 막 스트레스 받거나 그럼 동료들하고 한 잔 꺾고 네. 그랬는데 지금은 다 일이 제각각이고 시간 모이기가 맞추기가 쉽지 않죠. 맞아요. 힘들어서 그럼 그냥 집에 있는 그 침대 밑에 있는 먼지나 좀 청소하면서 하려고요. 쉬실 때 그런 거 하시면 좋아요. 네, 둥지 네. 깨끗하게 해놓고 계세요. 저도 어떻게 보면 사실 둥지족일 수도 있네요. 네. 왜냐면은 맞아요. 전 집에를 가서 스마트폰을 갖고 게임을 계속해요. 스마트족인가요? 네. 하다가 잠. 하다가 잠, 그럼 하다가 잠, 네네. 하다가 TV 시청 스르륵 잠, 뭐 이런 스타일. 세네 개를 하시는군요. 먹다 잠. 먹다 잠. 네, 네, 뭐 이런 좋아합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래요. 누구에게나 그리고 또 둥지족이 되고 싶은 날도 좀 있을 것 같긴 맞아요. 한데 이 둥지족이라는 용어가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더 해석을 해볼까요? 지금 현재 이제 해석되는 거는 경기 불황으로 네. 우리 직장인들 주머니 사정이 안 좋고 하니까 집에 가서 집에 있는 걸로 좀 누리자라고 하는 둥지족이고요. 네. 예전에 한 2000년대 중반 정도 되게 오래된 것 같죠, 그죠? 근데 그때는 아까 얘기했던 대학생들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 일자리가 없고 좀 스펙을 높이기 위해서 본인들이 비자발적, 자발적 학업을 뭐 계속 하려고 졸업 유예를 한다라든지 네. 이런 거를 통해서 취업을 이렇게 연기하는 그래서 집 안에 학교 안에서 둥지를 들고 있겠다라고 하는 둥지족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승진보다 안정적으로 내가 막 욕심내서 하다가 잘리는 것보다는 조금 안정적으로 그 보수에 연연하면서 받아가면서 하는 둥지족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있네요. 뭐 둥지족을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네. 둥지족이 나쁜 게 아니니까. 그럼요. 그렇다면 대신 이제 얼른 집에 들어가서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의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는 네. 거가 좀 좋은 게 아닌가 싶은데 그냥 잠은 너무 잠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내기 너무 아깝죠. 서진 씨 둥지족에게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나만의 어떤 집에서 방법들 뭐 이런 거 할 수 있을까요? 있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도 좀 많을 것 같고요. 저는 진짜 피곤해서 집에 있고 싶은 날은 집에서 영화를 미친 듯이 봐요. 영화 보는 거. 한 날 몰아서 한 뭐 3-4편씩 엄청나게 보면 그것도 약간 스트레스도 풀리고 좋더라고요. 그래요. 예. 정미 씨는 우리 둥지족들이 집에서 했으면 좋을 만한 것들. 먹는 거 빼놓고요. 말할 거 없는데? 근데 개인적으로요, 네. 요즘 이제 책 보는 습관을 들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책을 독서 단절한 적이 좀 오래가 되다 보니까 네. 요 노하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 편인데 EBS 같은데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EBS 어플리케이션을 받으시면 거기에 소설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그냥 켜놓고 뭐 이제 뭐 박범신의 소금 1화 이렇게 해서 이제 박범신의 소설을 1장부터 뭐 16장, 17화까지 이렇게 나눠서 읽어주는 소설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예. 책을 좀 이렇게 어려워하는 어려워 분들은 귀찮으니까 그렇죠. 일단 손에 잘 안 읽잖아요. 그렇잖아요. 써서 들으면 되겠네요. 라디오 듣듯이. 예, 라디오 듣듯이 책을 다 읽어줘요. 예, 그 최근에 뭐 이제 유행하고 있는 여울 물소리라든가 이런 건 이제 절판이 돼서 안 나오니까 그런 책 틀어놓으시고 좋습니다. 그냥 다른 일 하셔도 좋을 것 지적인 같아요. 여자예요. 그래요. 저는 둥지족들이 집에 가서 하실 일이 없으면은 네. 그 주말엘라에도 좀 다시 보기 하시면 지식도 쌓으시고 정보도 쌓으시고 예. 뭐 좋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직장인 둥지족들 집에서 휴식하는 것도 좋지만 좀 알차게 보냈으면 하는 맞아요. 좀 그런 마음을 네. 가져보면서요. 우리 두 분 전문가들께 어떤 조언을 한 번씩 네, 들어봤으면 우리 합니다. 직장인 둥지족에게 조언 한번 이지연 해주시죠. 컨설턴트부터 해볼까요? 네, 제가 노동 기대 여명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좀 전해드렸는데요. 계속 이렇게 기대 여명은 늘어나는데 아쉽게도 점점 더 편한 걸로만 가려는 그런 게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한 것만 좀 쫓지 마시고 네. 몸도 움직이시고 네,
더 많이 알아보시고 더 많이 배우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푹 잘 쉬는 것도 그렇습니다. 중요하지만 그 잘 쉼을 통해서 또 다른 걸 배울 에너지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네. 뭔가 배우다 보면 또 열심히 하고 싶은 에너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네. 다음 우리 이태진 컨설턴트 끝으로 조언 한 말씀 들어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 남진 네. 남진. 가수의 둥지라는 노래가 있는데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다 내가 해주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럼 썩습니다. 남진 씨가 네. 잘못된 거네요? 그건 이제 연인의 이렇게 하는 거지만 네.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 좀 밸런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월화수목금금금 하고 싶겠지만 조금 월수금 나눠서 뭐 자기 개발이라든지 그래요. 아니면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좀 밸런스를 조금 맞아요. 잡아서 또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좋습니다. 맞아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다시 보기 하는 거 괜찮습니다. 주말에 좋습니다. 그럼요. 저희 알찬 정보들 많습니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